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둑의 역사 10 영원한 기성 오창원 이재형. 모든 초일류 고수를 하수로 만들어버린 사나이.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 바둑계는 지금까지도 영원한 기성으로 추앙받고 있는 오청원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오청원은 1914년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나 1928년에 일본에 왔다. 오청원의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그의 스승 세고의 켄사쿠 구단이다. 세고의 켄사쿠는 현대 일본 바둑의 출발에 많은 공적을 남긴 기사이다. 명치 유신 이후 전통적인 이에모토제가 붕괴되고 바둑 가문들이 몰락한 상황에서 여러 바둑 단체들이 난립하기 시작하였다. 바둑 단체들 간의 질시 반목을 조정하고 일본 기계를 통합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세고에이다. 그는 온화한 인품과 진지한 자세로 반목을 일삼는 여러 바둑 단체들의 인사를 설득하고 기계를 안정시켰고, 그로 인해 일본 기계는 제도약의 틀을 잡았다고 한다. 가수 아주에 대해서 알려줘. 아주 관련 TV 콘텐츠 시청을 원하시면 아주 검색해와 같이 말씀해주세요. 1920년대 후반 일본 기계는 중국에 대단한 바둑 신동이 출현하였다는 소문이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그 신동이 바로 오청원 세고의. 세고에는 오청원에게 본격적인으로 바둑 수업을 시키기로 하고 오청원을 일본에 부르려 하였다. 그는 당시 거물 정치인인 이누가이 쯔요시에게 오청원을 일본으로 데려오려는데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누가이 쯔요시란 인물은 일본 총리를 역임한 인물로 장관 자리만 7회 중국 진보당 총재, 입헌 국민당 총재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정치가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누가이 쯔요시는 세고에를 말렸다. 이누가이, 그런 뛰어난 천재 소년을 일본에 부른다면 당신네 기사들은 모두 그 애한테 당할 거야. 세고에, 우리 모두를 뛰어넘을 정도가 아니라면 그를 일본에 부르는 보람이 없습니다. 이누가이, 명인이를 그 소년에게 빼앗긴다면 어떻게 할 텐가? 세고에 바라는 바입니다. 일중친선을 위해서도 바라는 바입니다. 결국 이누가이는 세고의 설득에 넘어가 오청원을 일본에 데려오도록 주선하였다. 오청원은 그 후 일본 최강의 기사가 되어 일본 바둑을 더욱 크게 발전시켰다. 오청원 세고의 겐사쿠 이누가이 쯔요시. 세고에에게는 또 한 명의 제자가 있다. 바로 조은현이다. 조은현은 당초 일본 최고의 바둑 전문 도장이자 많은 우리나라 기사들이 수업한 키타니 도장에 가려 하였다. 그러나 세고에의 제자 욕심이 그를 붙잡았고 조은현은 그 후 약 10년을 세고에의 내자제자로 바둑 수업에 정진하였다. 조은현이 병역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하자 4개월 뒤 세고에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절친한 친구였던 노벨상 수상 작가인 카바타 야스나리의 죽음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애제자인 조은현을 한국에 보낸 외로움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세고에는 단 2명의 제자밖에 두지 않았으나 한 제자는 영원한 기성으로 세계바둑인의 주앙을 받는 사람이고, 다른 한 제자는 세계바둑의 1인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을 뿐만 아니라 거의 10여 년간 세계바둑을 제패한 이창호라는 전제를 길러내었다는 점에서 제자의 진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을 것 같다. 오청원은 말년의 여류 기사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고, 지금도 여류 바둑의 정상급에 있는 루이나이웨이를 제자로 거두었다. 그러고 보면 오청원은 조은현의 사형이 되고, 루이나이웨이는 조은현의 사질, 그리고 이창호의 3회가 되는 셈이다. 루이로 봐서는 조훈현이 사숙, 이창호가 사제가 되는 셈이고, 어쨌든 한 집안에서 다 차지하는 느낌이다. 조훈현, 루이나이웨이, 이창호. 오청원을 이야기할 때 또 한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기다니 미노루이다. 오청원은 키다니 미노루보다 5살 아래인데 키다니를 친형처럼 따랐다고 한다. 1930년대 두 사람이 일본 바둑계의 새로운 신진 강으로
앞서 등장하면서 서로 라이벌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간적 관계는 매우 친밀하여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쳐 소위 신포석을 창안하기에 이른다. 신포석은 과거로부터 타성화되고 정형화된 좁은 설계에서 벗어나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착점들을 과감히 도입한 것인데, 신포석을 사용하여 오청원과 기타니의 성적이 워낙 좋았으므로 신포석은 이후 급속히 퍼져나갔다. 신포석의 시작은 바로 현대바둑의 시작을 의미한다. 기다니 미노루는 오청원과 함께 신포석을 개발하는 등 당대 인류 신진 프로기사였는데 특히 후진 양성에 더 힘을 기울였다. 그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는데 현대바둑의 쟁쟁한 기사들 중 많은 사람이 기다니 문화였다. 조남철 선생을 비롯하여 김인국수, 윤기현, 하찬석 등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바둑사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기사들이 모두 기다니 문화에서 수업을 받았다. 우리나라 바둑계로서는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 할 것이다. 일본 바둑을 석권한 조치훈 구단도 기다니 문화이며, 이 외에도 오다케 히데오, 이시다 요시오, 가토 마사오, 고바야시 코이치, 다케미야 마사키 등 1970에서 2000년 초반에 걸친 일본 바둑의 최강자들인 대부분 기다니 문화였다. 20년 전쯤인가 기다니 문화생들의 단수의 합이 400단을 돌파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는 신문기사가 생각난다. 기다니 미노루에 관한 이러한 토막. 기다니는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아들들에게는 바둑 수업을 시키지 않았다. 어느 날 친한 친구 한 사람이 기다니에게 물었다. 친구, 선생은 바둑 도장을 열어 다른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바둑 수업을 시키면서 왜 장남에게는 바둑을 가르치지 않는 거요? 기다니, 그 녀석은 머리가 나빠 바둑을 둬봤자 성공할 수 없어요. 그 머리 나쁜 장남은 동경대 의대에 진학하였다. 후에 그는 일본 중부 의료 요양센터장을 지내기도 하였다. 이세돌은 전남의 비검도라는 낙도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위로 2명의 형과 누나가 있다고 한다. 바둑을 즐기는 그의 부친은 삼남매에게 바둑을 가르치면서 둘째 아들인 차돌에게만은 바둑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 바둑을 둬봤자 성공할 것 같지 않아서라 했는데, 그 머리 나쁜 둘째 아들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다고 한다. 어째 기타니 일가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 기타니의 차남은 법정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녀인 레이코는 프로기사로 입문하였으며 기다니 도장 출신으로서 조치훈의 숙적인 코바야시 고이치와 결혼한다. 이들 부부의 딸 코바야시 이즈미 역시 프로기사가 되어 여류 본인방을 획득하는 등 일본 여류 기계에서는 정상급으로 크게 활약하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오청원은 1961년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데, 이후 바둑이 급격히 광채를 잃어버렸다. 그 뒤를 이은 기사가 면도날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카다 에이오이다. 그는 조치현에 의해 기어지기는 했지만 일본 제도 타이틀 획득자라는 기록을 갖고 있었다. 그 뒤로 대만 출신의 이메본과 기다니 미노루 문화의 오다케 히데오 등이 정상을 다투었다. 여기서 잠시 또 옆길로 빠진다. 우리나라에서 바둑에서 조남칠의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김인이다. 그 역시 조남칠의 뒤를 이어 일본 유학을 하여 기다니 문화에서 수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장래가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세계 바둑은 죽, 림, 김의 시대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즉 일본의 오다케, 중국의 이메봉, 한국의 김인이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오다케와 이메봉은 일본 바둑이라는 건물에서 대상을 하였지만 김인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김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비록 조남철의 철벽화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곧이어 윤기현, 하찬석이라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말았다. 김인은 당시로서는 한국이라는 바둑 변방에서 찰나간의 영광을 맛봤을 뿐이다. 김인 구단은 온화한 성격과 중후한 인품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